혹시 동짓날 아무 생각 없이 먹은 음식 하나 때문에 돈이 들어와도 남지 않고 가족 사이가 괜히 예민해진 적 없으신가요? 올해 애동지, 이날만큼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모르면 복이 세고 알면 흐름이 바뀝니다. 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금세 빠져나가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고 혹시 그런 날들이 많아지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찾아오신 게 정말 행운이에요. 곧 다가올 동지에 이것만 챙기시면 막혔던 금전운이 새해에 뻥 뚫릴 거예요. 양력으로 12월 22일 동지는 그냥 밤이 가장 긴 날이 아니랍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동지라고 하면 그냥 밤이 제일 긴 날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풍수 쪽에서 보면 동지는 꽤 중요한 날입니다. 한 해의 기운이 완전히 내려갔다가 다시 새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딱 그 지점이거든요.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집안 분위기나 돈 흐름이 은근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 동지는 애동지예요. 말 그대로 기운이 아직 어린 동지입니다. 막 올라오려는 양기가 아직 힘이 없어서 자극을 많이 받으면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해에는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게 오히려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동지 지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돈이 잘 안 모인다. 가족끼리 별일 아닌데도 자꾸 말이 날카로워진다. 몸이 더 피곤해진 것 같다는 얘기요. 그냥 컨디션 탓이라고 넘기기 쉬운데 시기랑 흐름을 보면 겹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동지는 특히 먹는 거, 집안 상태, 생활 습관이 그대로 기운으로 남는 날이에요. 애동지 같은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이날 강한 음식, 과한 행동, 막혀 있는 공간이 그대로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 말고 돌아서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조금만 신경 써도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분들도 많고요. 오늘은 어렵게 설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일상에서 충분히 조심할 수 있는 것들, 괜히 손해보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알고 가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들만 정리해 드릴게요. 동짓날 어떤 걸 피하면 좋고 어떤 선택이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동짓날을 그냥 평소처럼 보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애동지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기는 기운이 새로 바뀌는 출발선에 가까워서 작은 선택들이 생각보다 오래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먹는 건 그날 바로 몸에 들어오는 거라서 더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지하면 자연스럽게 팥죽을 떠올리죠. 집안 어른들이 챙겨주던 기억도 있고 안 먹으면 뭔가 빠뜨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애동지에는 이 습관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팥은 원래 성질이 강한 편이라 몸 안의 기운을 빠르게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게 기운이 약한 시기에는 균형을 깨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지 지나고 나서부터 괜히 손에 쥔 돈이 오래 안 간다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 어긋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꼭 큰 사건이 생기진 않아도 사소한 지출이 늘고 약속이 틀어지고 흐름이 새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그냥 요즘 운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는데 시기를 되짚어 보면 동짓날 전후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말씀드릴 금기 음식입니다.
모두 놀라지 마세요. 바로 팥죽입니다. 애동지에 팥죽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죠? 평소에는 팥죽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좋은 음식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애동지만큼은 절대로 팥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경고가 있어요. 옛말에 애동지에 팥죽을 끓일 때 생기는 붉은 기포가 집안 아이들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두드러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팥죽의 붉은색이 나쁜 귀신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 어린 수호신까지 함께 쫓아내서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했던 거죠. 애동지는 너무 이른 동지라서 아이를 지켜주는 삼신할머니께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팥죽을 드시면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와요.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생각하신다면 이날만큼은 잠시 팥죽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을 풍수적으로 풀어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팥은 뜨거운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팥죽을 끓이는 물은 차가운 수의 기운이죠. 이 둘이 만나면 물이 불을 이기는 불균형 상태가 됩니다. 양기가 약한 애동지에는 이 불균형을 조절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몸속의 음양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몸속 음양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의 흐름이 정체되고 막힙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기운의 흐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운이 정체되면 돈이 들어오다가도 막히고 들어와도 새어나가서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애동지에 팥죽을 드시면 재물운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기 음식은 차가운 음식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동지에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동지는 양기를 키워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찬 과일이나 아침에 드시는 차가운 녹즙, 우유, 심지어 성질이 차가운 생채소 샐러드까지 찬 음식을 드시면 몸속에 양기가 완전히 꺼져버려요. 양기가 꺼지면 재물은 함께 시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극이 센 음식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맵거나 짠 음식, 기름기 많은 음식들은 몸에 열과 부담을 동시에 줍니다. 이게 바로 풀리면 괜찮은데 동짓날처럼 기운이 민감한 날에는 그대로 쌓여서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의 식사는 더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많이 먹거나 술을 곁들이면 그날 잠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잠이 흐트러지면 다음날 리듬도 같이 깨지고 이게 며칠만 이어져도 전체 흐름이 느슨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뭘 해도 손에 잘 안 잡히고 괜히 짜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애동지에는 뭔가를 더 채우는 것보다 괜히 무거워질 선택을 피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날만큼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몸이 편하고 속이 가벼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짓날에 굳이 피해야 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날에 먹으면 오히려 흐름을 정리해주는 음식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애동지에는 뭔가를 세게 밀어넣는 것보다 안에 쌓인 걸 천천히 정리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나물류입니다. 특히 말린 나물이나 뿌리 쪽 채소들이 좋아요. 시래기, 고사리, 무나물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기운을 갑자기 흔들지 않고 몸 안에 쌓인 탁한 걸
서서히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시래기는 예전부터 동짓날이나 겨울철에 많이 먹던 음식인데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아서 애동지처럼 예민한 시기에 잘 맞습니다. 고사리는 기운을 정리하는 성질이 있어서 머릿속이 복잡할 때나 일이 자꾸 꼬일 때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무나물도 마찬가지로 막힌 걸 풀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이날은 양념을 세게 하면 의미가 반감됩니다. 너무 짜거나 맵게 하지 말고 간을 최소한으로 해서 재료 자체의 흐름을 살리는 게 좋아요. 기름도 많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냥 담백하게 먹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건 따뜻한 국물입니다. 미역국이나 맑은 무국처럼 자극 없는 국물이 좋습니다. 국물은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몸이 차거나 손발이 잘 차가운 분들은 이런 국물 한 그릇만으로도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은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속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선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배를 꽉 채우는 순간 기운도 같이 무거워집니다. 애동지에는 가볍게 먹고 몸을 쉬게 해주는 게 오히려 다음 흐름을 살려줍니다. 애동지에는 강한 음식보다 담백하고 정리해주는 음식이 훨씬 잘 맞습니다. 괜히 뭘 특별하게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몸이 편안해지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동지 준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 말고 동짓날에 꼭 한 번은 건드려야 하는 집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애동지에는 뭘 먹느냐만큼이나 아니 어떤 분들한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공간 정리입니다. 기운은 사람 몸에도 남지만 공간에는 훨씬 오래 머무르거든요. 이날은 집 전체를 대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대신 딱 세 군데만 보시면 됩니다. 현관, 주방, 화장실입니다. 이 세 곳은 기운이 들어오고 돌고 빠져나가는 자리라서 동짓날 상태가 그대로 다음 흐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말 그대로 집의 입구죠. 근데 여기에 신발이 쌓여 있거나 박스나 물건이 막고 있으면 기운이 들어오다 말고 멈춥니다. 애동지에는 이 멈춤이 그대로 막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발을 다 버릴 필요는 없고 최소한 바닥이 보이게만 정리해 주세요.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답답하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싱크대 주변에 오래된 그릇, 안 쓰는 조리도구, 먹다 남은 식재료들이 쌓여 있으면 돈 흐름도 같이 묶입니다. 동짓날에는 냉장고 한 칸만이라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상한 것, 오래된 것만 정리해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근데 관리가 안 되면 빠져나가야 할 기운이 집안에 머물게 됩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바닥 물기만 말려줘도 충분합니다. 향이나 방향제도 이날은 은은한 걸로만 쓰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가 아닙니다. 애동지에는 과한 정리도 오히려 피로를 남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것만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잠깐 창문 열어서 공기만 한번 바꿔주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동짓날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날이지 힘을 다 써버리는 날이 아닙니다. 몸도 가볍게, 집도 숨쉴 공간만 만들어주면 그 다음 흐름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동짓날이라고 해서 뭘 크게 바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올해 애동지처럼 기운이 예민한 날에는 괜히 무거워질 선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차이가 납니다. 센 음식 하나, 과한 한 끼, 정리 안 된 공간 하나가 바로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겹치면 흐름이 서서히 느려지고 그걸 우리는 나중에 요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는 말로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날만큼은 조금만 가볍게 넘겨도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다 어렵지 않습니다. 팥죽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굳이 고집하지 말고 속 편한 음식으로 대신하기. 나물이나 담백한 국물로 몸을 정리해주기. 그리고 집에서는 현관, 주방, 화장실 이 세 곳만이라도 한번 훑어보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애동지는 새 기운이 막 올라오려는 시기라서 무언가를 더 채우기보다는 괜히 눌러버릴 행동을 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뭔가 막힌 느낌이 있었다면 동짓날을 계기로 조금 숨 돌릴 틈을 만들어 보세요. 큰 변화를 만들지 않아도 흐름은 생각보다 작은 데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몸 편하게, 집도 가볍게 두는 것, 그게 이번 동지에 가장 잘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마무리입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바람이 통하면 화장실 안에 머물던 무거운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식물을 두어 정화의 기운을 더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해의 운이 밝아집니다. 우리 구독자님,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애동지의 금기 음식 그리고 복을 채우는 음식, 마지막으로 집안에 기운을 주는 동짓날 풍수까지 알아봤어요. 동지는 1년 중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고 동시에 새로운 양기가 태어나는 때입니다. 이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공간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내년 한 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관, 주방, 화장실 이 세 곳만큼은 꼭 정성 들여 정리해 주세요. 그 정성이 바로 내년 복의 씨앗이 됩니다. 구독자님, 올해 동짓날에는 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보세요. 깨끗한 공간, 따뜻한 음식,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구독자님의 가정에 건강, 평안, 재물운을 활짝 열어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새해 재물은 쏟아집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년 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금전복이 넘쳐나는 동짓날 되세요. 감사합니다.